지리산에서 만난 운명. 62세, 내가 다시 사랑을 믿게 된 이야기. 지리산 등반길에서 만난 운명의 여인.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기적 같은 일은 젊은이들에게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 3년. 매일 아침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하던 내게 그날 아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33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죠.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저는 이 조용한 하동마을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낀 지리산 둘레길을 혼자 걷는 것이 저의 유일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텅 빈 집에서 혼자 마주하는 정적은 때때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혼자 차려 먹을 때면 가장 외로웠습니다. 순자가 만들어주던 김치찌개 맛이 그리워 직접 끓여보기도 했지만 혼자 먹는 밥맛은 늘 텁텁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리산 둘레길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죠.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녀가 늘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지만 그래도 그녀와의 추억이 서린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0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보통은 아무도 없는 쌍계사 입구 근처에 작은 모닥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불꽃이 새벽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처음엔 등산객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캠핑을 즐기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모습에서 뭔가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져 있고 한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저처럼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지나칠까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끌렸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돌아보더니 아, 죄송해요. 방해가 되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에요. 다만 이른 시간에 혼자 계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답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마 경계심이 풀어진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깊은 상처가 느껴지는 그런 울림이었죠.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앉아도 될까요? 저도 매일 이 길을 걷거든요. 제가 물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닥불 앞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와 새벽 산새들의 지저김이 정적을 채웠어요. 저는 김은숙이에요. 남편을 1년 전에 보내고 요즘은 잠이 잘 안 와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요. 그녀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답했을 때 그녀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이해받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말 힘드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밤이 어려워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솔직하게 답하자 그녀도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 새벽 지리산에서 마주친 것이죠. 모닥불이 타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람과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편안했어요. 아마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묘하게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은숙 씨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남편과 두 아들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신없이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 차려주고 병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 숙제 봐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말할 때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3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엔 무서웠거든요. 중학생들이 말을 안 듣으면 어쩌나 싶어서. 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순자가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르칠 아이들도 없고 돌아가서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쌍계사 입구에서만 이야기하다가 점점 함께 걷는 구간이 길어졌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수 씨는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차분하게 하시는군요. 은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33년간 중학생들 가르치다 보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큰 소리 내면 안 되거든요. 은숙 씨는 간호사셨으니 사람 마음을 잘 읽으시겠어요. 제가 답했을 때 그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분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표정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녀가 말하더니 제 얼굴을 살펴보며 웃었습니다. 현수 씨는 지금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상했어요. 62세가 되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순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마음의 교류였죠. 순자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사이였다면 은숙 씨와는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는 문득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온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요. 혼잣말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하고 말하고 저녁에 오늘도 하루 지났네 하고 말하고 순자가 있을 때는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었는데 말이에요. 은숙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들이 가끔 오지만 결국은 혼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라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했거든요. 환자분들, 동료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정말 조용해요. 때로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대답하기도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이 혼자 라디오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니. 그날 은숙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일해온 손이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도 전해졌습니다. 현수 씨, 그녀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동은 작은 마을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조그만 일도 금세 온 마을에 퍼져나가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선생님이 요즘 매일 산에서 어떤 여자분과 만난다더라. 아직 사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그렇지 않나? 순자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데. 벌써?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은숙 씨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계산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도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마을에서 37년을 살아온 제게 이런 시선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순자에게 죄를 짓는 건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제 큰아들한테까지 연락이 갔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여자분과 만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산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하는 사이야. 같이 상실을 겪은 사람끼리 위로가 되는 거지. 특별한 사이는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제 감정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연락이 갈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날 밤 나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62세에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순자에게 미안한 일일까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무 빨리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말 외로워. 너도 알지? 나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은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도 만나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네. 순자의 사진 속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은숙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산에 오를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며칠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그녀와의 만남이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은숙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저녁에는 내일 은숙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잠들었던 거죠. 일주일 만에 다시 지리산에 올랐습니다. 은숙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쓸쓸해 보였거든요. 아마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을 거예요. 가까이 가니 그녀의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현수 씨, 요즘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서운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소문 들었어요. 제 때문에 현수 씨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 살면서 작은 일에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이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다니. 현수 씨가 힘드시면 저는 다른 시간에 산을 오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소중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62년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도 놀랐어요.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62세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은숙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은숙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네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은숙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소중한 인연을 다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은숙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정말 저도 그래요, 현수 씨. 현수 씨를 만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그냥 견뎌내야 할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현수 씨와 나눌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고백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62세에 찾은 소중한 인연을 다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손을 잡은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숙 씨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매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현수 씨, 이 무가 어때 보여요? 은숙 씨가 장을 보면서 물어보면 저도 진지하게 살펴보며 답합니다. 이게 더 싱싱해 보이네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순자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또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저희 손자, 손녀들도 은숙 할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숙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닭죽 정말 맛있어요. 손녀가 말할 때 은숙 씨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니 저도 기뻤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딸이 말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반대했던 큰아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봄에는 함께 벚꽃 구경을 다녔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발도 담그고 놀았어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수 씨, 저 단풍 정말 예쁘죠? 은숙 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순자와 함께 봤을 때도 예뻤지만 은숙 씨와 함께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신기했습니다. 순자에 대한 죄책감 없이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도 다녀왔습니다. 62세에 처음 해본 연인 여행이었죠. 사실 연인이라는 말이 이 나이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특별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은숙 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창밖을 보며 신기해하는 그녀를 보니 저도 덩달아 설렜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저는 은숙 씨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나는 거 어떠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법적인 결혼은 복잡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처럼 지내면 어떨까요? 은숙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네, 현수 씨.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순간 바닷가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또 있을 줄 몰랐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숙 씨, 우리 같이 늙어가요. 제가 말했을 때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아름답게 늙어가요. 우리는 서로의 자식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처음엔 반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우리를 이해하고 응원해주게 되었어요. 은숙 씨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현수 아버지 만나서 정말 좋아 보여요. 저희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제 딸도 말했어요.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시고 뭔가 삶의 목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순자에 대한 마지막 죄책감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는 각자의 집을 지키면서도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나 다름없어요. 함께 지리산을 걸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은숙 씨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하루가 기대됩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죠. 현수 씨, 오늘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봤어요. 같이 보면 어떨까요? 은숙 씨가 말하면 저도 좋아요. 뭔데요? 하며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가끔 순자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안함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순자가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금 은숙 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순자야, 고마워.
너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 은숙 씨도 잘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 가끔 순자의 사진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62세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그것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깊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랑이었죠.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더 조심스럽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 감사한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은숙 씨가 현수 씨, 우리 댄스 배워볼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댄스요? 이 나이에요? 제가 당황하며 물었더니 은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62세의 댄스라니. 하지만 함께 웃으며 배우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처음엔 발을 자꾸 밟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현수 씨,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은숙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할 때 저도 그러게요. 이런 일도 다 해보는군요 하며 웃었어요. 요즘은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리 교실도 다니고 시니어 대학에서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헐로 My name is 하이엄 마이너스 수 하며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은숙 씨가 박수를 쳐주면 정말 뿌듯해요. 우리 나이에도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 은숙 씨가 말할 때마다 저도 정말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하며 동감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혼자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히 아름다운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만남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순자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 덕분에 저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며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인생의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일 아침 평소와 다른 길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아니면 저처럼 산길에서 어딘가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따뜻한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만남이나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만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